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23년 차 기획 일을 하고 있는 낭만덕입니다. 현재는 경영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한 5년 전부터 미술을 알게 돼서 여유가 될 때마다 주말이나 평일 할 것 없이 미술관에 놀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미술관이나 전시회에 가는 걸까?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멋진 취미라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도움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미술관에 가면 두뇌가 활성화돼서 생각이 잘 떠오르고 머리가 좋아지는지 그 이유와 저만의 방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어쩐지 미술에서 뇌과학이 보인다. 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뇌가 학습된 AI라면 풍경은 익히 보았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 알아맞힐 수 있다. 그러나 추상미술은 본 적이 없는 작가의 주관적 경험이자 시각이다. 그것을 감상자가 경험한 것을 소환하여 대입해보고 이것이 아닐까 추론하는 과정에서 활성화되지 않았던 뇌의 신경에 말을 걸고 잠재의식을 건드려 보는 것이다. 뇌는 당혹스러운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가설을 구축하고 검증한다. 이 과정에서 창의성이 개발되거나 발현된다. 좀 어렵지요? 근데 쉽게 설명하면 우리 뇌는 익숙한 것을 보면 익숙한 처리 과정을 통해서 순식간에 정보를 처리해버리고 익숙하지 못한 것을 보면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활성화된다라는 논리입니다. 미술은 우리에게 익숙한 걸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걸까요? 분명 익숙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을 겁니다. 여인의 얼굴, 사과, 멋진 풍경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게 뭔지 쉽게 알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구상미술입니다. 그런데 뭔가 딱 미술을 봤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무수한 점으로 이루어진 김한기 작가님의 우주. 예를 들어서 큰 캔버스 안에 딱 화면을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검정색 또 하나는 자주색 이렇게 색이 칠해져 있는 마크로스코의 그림을 보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추상미술입니다. 뭔가 뇌를 자극하고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러면 뇌는 싫어하지만 우리 뇌는 그 과정에서 굉장한 발달을 이뤄낸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구상미술과 추상미술을 활용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구상미술을 보면 원, 세모, 네모 이런 형태라든가 아니면 색감, 주제, 구체적인 오브제 아니면 그 작가의 스타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요소들로부터 여러분들은 평소에 하지 않은 생각들을 반짝반짝 떠올릴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영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술관에 가서 쭉 둘러보세요. 그리고 왠지 끌리는 그림을 가만히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아이디어 발상 단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또 김한기 선생님 작품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인과 항아리라는 그림을 보고 있으면 여기서 뭐가 보이시나요? 항아리, 새, 여인들, 사슴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그리고 또 뭐가 보여요? 색이 너무나도 화사하지 않나요? 이 그림을 보고 신상품의 색을 뭔가 김한기의 블루를 정해보겠다. 이런 것도 하나의 발상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획상품의 컨셉을 항아리로 한번 잡아본다. 이런 발상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여러분들 국립공원에 대한 기획을 생각을 하고 있다. 월출산 국립공원에 그 달과 달 항아리를 연결시켜 보려는 기획도 구상미술을 통해 얻는 힌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힌트를 얻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사실 매우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러면 뇌가 편향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미술과 나의 뇌에는 엄청난 간극이 존재. 미술과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선 또 편차가 존재하고 그 편차가 열쇠가 돼서 우리가 안 하던 생각들을 불러온다라는 겁니다. 그 그림을 보고 있으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그것을 이해해 보려는 과정에서 내게 편중되어 있었던 정보체계가 뭔가 그 아래 묻혀 있었던 정보체계를 되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현대미술은 어떨까요? 최근 현대미술 전시의 주인공은 거의 추상미술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위에서 얘기했듯이 추상미술은 뇌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런데 이게 무척 건강한 스트레스거든요. 우리가 노화를 방지하고 젊은 성장 호르몬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인터벌 운동을 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추상미술이 버겁더라도 도망치지 말고 1분이나 2분이나 타이머를 재놓고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동안 여러분의 뇌는 발달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에 위안을 받으시면서요. 자,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창의력 기르기 수업에서 미술 작품을 3시간씩 보면서 그 관찰자의 관찰 훈련을 시킨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좀 너무 화가 날 것 같고, 전 실제로 20분까지 해봤거든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신기한 거는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미술관에 갔을 때 그 추상 미술을 한번 많이 바라보니까 이상해 보이던 것들이 개개의 형태로 뜯어 분리해서 보이게 되고, 어떤 거는 별처럼, 어떤 거는 사다리처럼, 어떤 것은 뭐 끝도 없는 선처럼 이렇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형태를 딱 알아볼 수 있게 된 시점에서 그런 것들이 뭔가 인과관계가 없을까 머릿속에서 연결해서 스토리를 만들어 내려고 하더라고요, 제 뇌가. 물론 이거는 시간이 있을 때 일입니다. 어쨌든 이런 연상작용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현대미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추상미술은 안 쓰던 뇌신경에 자극을 주어서 좀 더 종합적인 사고를 하는 대로 키우겠다라는 트레이닝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습니다. 마치 농구선수가 굉장히 그 중요한 시기에 슛 결정력을 높이기 위해서 평소에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근력 운동을 키우는 것, 뭐 그런 원리로 뇌 근력을 키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미술이 두뇌 활용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이번 주말에 미술관에 가셔서 뇌 훈련을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시립미술관은 무료 전시가 많고요. 친구와 약속을 잡을 때 뭐 갤러리가 많은 안국동이나 신사동이나 등등의 장소에서 한번 잡아보신다거나, 그래서 30분 일찍 나가서 미술을 본 후에 만나시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고요. 친구와 함께 가보시는 것도 강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술관에 가셔서 내 뇌를 발달시키려고 노력을 하실 때 그때 그 뇌만 발달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굉장히 밝아지고 뭔가 머리도 좋아지고 생활의 활력도 생기고 우리가 100세가 돼도 치매도 예방될 겁니다. 자, 계속 하다 보면 안목도 기를 수 있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안 하기에 너무 아까운 일 아닌가요?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미술 감상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나만의 감상법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두뇌 개발이나 뇌가 좋아지는 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